Hello, you fool, I love you. Come on, joyride.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마치 컴퓨터에 입력된 것처럼 자동적으로 6월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호국 보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학교에서 따로 가르쳐 주고는 있을까요? 궁금해서 제 주변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고학년들이라서인지 생각보다 호국에서는 곧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라를 보호하다, 지키다. 근데 문제는 보훈에서 나왔습니다. 보훈? 훈장을 준다? 호국 보훈이 그냥 나라를 지키는 거다 등등 훈자에서 힌트를 주니 마지막 보자에서는 보답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그러면 왜 8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아마 광복절의 영향이 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는 현충일이 있잖아 했더니 현충일 뜻이 뭐였지? 이럽니다. 많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요즘 친구들에게는 영어 단어만큼이나 따로 외워야 하는 그 어떤 것이 되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뜻을 새기기 위해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호국보훈,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함. 현충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6월 6일 공휴일이죠. 6월에는 6월 1일 의병의 날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또 절대 잊을 수 없는 6월 25일이 있죠.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신 호국의 영웅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뿌듯하게 지켜보고 계시죠? 입장하신 여기는 들어서 세계로 Joyful World 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DJ 조이입니다. 여러분들 시 좋아하세요? 오늘은 시 한 편 읽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오면 한효상. 강산에 실록이 우거지고 시냇물 소리 자갈거리면 날 보러 오세요. 그대 오는 길가에 해당화 봉숭아 꽃이 뿌리고 물도 주고 향기 나는 꽃길 만들 거예요. 6월엔 뒷동산의 뻐꾸기, 산새들 노랫소리, 그대 오는 발걸음 가볍게 들려줄 거예요. 하늘에 뭉게구름 띄우고 들길엔 하얀 찔레꽃 하늘거리고 나는 춤을 출게요. 6월이 오면 찾아오세요. 내가 그댈 찾아가기 전에.
시와 함께 감상하신 음악은 폰키엘리의 오페라 라 조콘다 중 시간의 춤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사랑은 피어난다죠. 또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친숙한 동료 과수원길을 만드신 시인 박화목 선생님은 황해도 항주 출신인데요. 부산 피난민 시절에 황해도 은율 출신의 작곡가 윤용하 선생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피난살이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아니겠냐며 우리 가곡을 만들자라고 제안하신 분은 윤용하 선생님입니다. 나중에 박화목 선생님의 옛생각이라는 시를 보리밭으로 바꿔 곡을 붙였습니다. 가수 조영남 씨의 목소리로 감상하고 오실게요.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발을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바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로 빈 하늘만 눈에 차느나. 자, 이제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지구촌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십억 달러 가치로 보이는 금과 은, 에메랄드가 실려 있어 그간 난파선계의 성배로 불려온 18세기 스페인 보물선에 가라앉은 잔해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가 탐사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국제연구팀이 지구보다 작지만 금성보다는 크며 약 40광년 밖에 차가운 적색 외성 주위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은 이론상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모델로 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 카사가 본격 우주전담 기관으로서 지난 5월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세계 우주 무대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여러 고위 관리들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짙은 안개 속의 이란 북서부 지역 산악지대에 추락하면서 전원 사망했다고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경찰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국방장관 그리고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작곡가 베토벤의 머리카락에서 엄청난 양의 납이 검출됨에 따라 그의 청각장애를 초래한 잠재적 원인이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프랑스가 자국의 정통 바게트를 기념하기 위해 긁으면 이 빵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이 달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곧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 2kg을 채취해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다트머스 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절반은 자신을 위해 쓰고 나머지 절반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졸업생들에게 각각 $1,000, 우리 돈으로 약 136만 원이 든 봉투를 예고 없이 전달했습니다.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 및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라면 수출 금액이 지난달 처음으로 $1억 돌파했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꿈과 모험의 상징 보물선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콜롬비아 정부가 300년 넘게 수장되어 있던 스페인 난파선 탐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탐사는 1차 탐사로 침몰 현장의 상세한 이미지를 확보해 고고학적 유물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2차 탐사에서는 산호세호의 잔해에서 그 고고학적 유물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산호세호는 콜롬비아 북부의 카리브해 해저 900m에서 침몰한 채 발견됐는데요. 18세기 초 영국 함대와 전투를 벌였던 스페인 국왕의 함대에 소속된 범선으로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가져온 약 200톤가량의 금, 은, 에메랄드 등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200억, 즉 우리 돈으로 약 27조 2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누구 거냐 하는 거죠. 콜롬비아는 자국 영해에서 발견했으니 자기 나라 거. 하지만 침몰의 위치를 최초로 발견한 나라는 미국. 스페인은 그 함선의 오리지널 국적국이며 볼리비아는 약탈한 보물은 볼리비아 원주민을 착취해서 가져간 볼리비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디선가 본 보물섬 모험 영화의 클라이막스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국제법상으로 볼 때 콜롬비아 영해에서 발견된 거고 영해는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자 실효적 지배 영역이기 때문에 해저에 있던 것도 공연하게 오랜 기간 동안 점유해 왔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콜롬비아의 소유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합니다. 저는 뭐가 됐든 찾아내서 그 가치가 진짜 그렇게 굉장한지 한번 매겨보는 광경을 구경하고 싶은 기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탐사 기간 동안 해양 생물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썩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의 탐욕이 다른 해양 수중 생명들을 위협하는 상황이니까요.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are you looking for?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Up on the shore they work all day, out in the sun they slave away, while we devoting full time to floating under the sea. Down here on the fish is happy, as off through the waves they roll. The fish on the land ain't happy, they sad cause they in the bowl. But fish in the bowl is lucky, they in for a worse fate. One day when the boss get hungry, yes, you go beyond the plate. But no, under the sea,
Nobody beat us, fry us, and eat us in fricassee. We what the land folks loves to cook. Under the sea we have to hook up. We got no troubles. Life is the bubbles under the sea. Under the sea. Since life is sweet here, we got to be here naturally. Even the sturgeon and the ray, they did the earth and start to play. We got the spirit, you got to hear it under the sea. The lute play the flute, the cop play the hop, the players play the bass and they sound the chop. The bass play the brass, the chub play the tub. The flute is the duke of soul. The way he can play the names on the strings, the chub rocking on the blackfish. He sings his belt and his front. They know where it's at. They know that blowfish blow. Under the sea, when the sardine begin, it's music to me. What do they got? A lot of sand. We got a hot crustacean band. Each little clown here know how to jam here under the sea. Each little slug here cutting a rug here under the sea. Each little snail here know how to whale here. That's why it's hotter under the water. Yeah, we in luck here, down in the muck here under the sea.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들어서 세계로 조이풀 월드를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두 번째는 외계 행성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글리제 12b. 지구의 안주에서는 인류의 멸종을 막을 수 없다. 지구 밖의 행성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구의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자원이 바닥나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아 사람들이 이주해야 한다라는 영화에서만 접하던 이야기 같지만 실제 과학자들은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호주, 영국, 일본, 미국의 국제 천문학자들로 이루어진 두 개의 연구팀이 지구와 온도가 비슷한 40광년 밖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외계란 태양계 밖을 의미하죠. 지구로부터 40광년 밖에 있는 적색 외성 글리제 12를 12.8일마다 한 바퀴씩 도는 외계 행성 글리제 12b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성은 크기가 금성과 비슷하고 표면은 42도씨로 지금까지 확인된 외계 행성 약 5천여 개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해요. 그래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추정이 되고요. 미국의 항공우주국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주요 관측 대상이 앞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액체 상태의 물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40광년이나 떨어져 있다면 빛이 가는데 40년 걸린다는 뜻인데 우주선으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현존하는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갈 경우 22만 5천 년이라고 하네요. 아, 우주 속에 인간의 존재가 먼지와 같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죠? 저희 후손 때에는 우주선을 좀 더 개발해서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주와 인간이 정말로 첫 입맞춤을 하는 순간을 생각하며 골라보았습니다. 노래를 두 곡 감상하실 텐데요. Il Bacio, 상큼한 이탈리아 가곡입니다.
뜻은 입맞춤이고요.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의 음성으로 원곡을 먼저 감상하신 후에 이어지는 번안곡 양은희의 음성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Sulle labbra, se potessi dolce bacio dire, il dolce bacio dire. Tutte direi, dolcezze d'amore, sempre si sa, di da presso mille gaudi, direi,
다음 소식은 급작스런 국제 정세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란 이야기인데요. 지난달 소식 전해드린 인도의 선거처럼 계획되어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죠. 네, 지난 5월 19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메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젠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의 종교 지도자 등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사람들이 동승을 했었는데요. 다 조종사 포함해서 9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바로 초래될 것 같죠? 현재 이란의 상황은 조금 오묘합니다. 이란의 권력 서열 1위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권력 1위는 바로 이슬람 최고의 성직자이자 국가 원수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뜻의 페르시아어 라흐바르로 불립니다. 이건 이란의 독특한 정치 체제 때문인데요. 1979년의 혁명으로 부패한 세습 군주제를 타도한 이란 국민들은 성직자가 통치에 관여하는 현재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탄생시켰습니다. 라흐바르는 종신 임기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초대 라흐바르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1989년 사망한 뒤 그 뒤를 이어 라흐바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5년째 이란을 통치하고 있죠. 호메인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테예요. 그죠? 근데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역시 85세의 고령입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을 라흐바르는 누구일까요? 얼마 전까지는 바로 죽은 라이시 대통령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건 하메네이의 아들인데요. 그렇게 되면 바로 권력 세습이 되는 거죠. 본인이 그 세습 정권을 무너뜨리고 생긴 자리에 올라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다시 이 자리를 가져간다. 그러니 지금 하메네이는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헌법에 따라 6월 28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세계 곳곳에 선거가 많아 2024년을 슈퍼 선거의 해라고 부르는데 예상치 못한 선거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이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에 애도하는 두 가지 자세가 또 눈에 띄는데요. 한쪽에서는 추모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환영 시위가 열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애도하는 영상과 불꽃놀이 영상이 동시에 이란에서 연출되는 것인데요.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이 날을 세계 헬리콥터의 날로 지정하자는 웃지 못할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란의 여성 인권 문제죠. 2022년 9월 여러분들도 접한 적 있는 히잡 시위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란의 도덕경찰이 20대 초반의 쿠르드족 여성을 머리카락이 보이도록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무력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큰 저항이 있었죠. 20세기 중반의 팔라비 왕조 시대에 갑자기 히잡 착용을 금지해서 시위를 했던 이란 여성들은 1979년 혁명 이후에는 히잡법이 제정되어 모든 여성은 반드시 히잡을 쓰라고 해서 또 시위를 했다죠.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랫동안 남성들이 정해 놓은 대로 선택의 자유가 억눌려 왔던 이란 여성분들께 이번 변화는 또 다른 억압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또다시 노력할 이란의 여성분들을 응원합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부릅니다. The Voice Within. Young girl, don't cry. I'll be right here when your world
starts to fall. Young girl, it's alright. Your tears will dry. You'll soon be free to fly. Ooh, when you're safe inside your room, you tend to dream of a place where nothing's harder than it seems. No one ever wants or bothers to explain of the heartache life can bring and what it means when there's no one else. Look inside yourself like your oldest friend. Just trust the voice within, then you'll find the strength that will guide your way. You'll learn to begin to trust that voice within. Oh, young girl, don't hide. You'll never change if you just run away. Ooh, oh, yeah. Young girl, just hold tight. As soon you're gonna see your brighter day. Oh, now in a world where innocence is quickly claimed, it's so hard to stand your ground when you're so afraid. No one reaches out there for you to hold. When you're lost outside, look inside to your soul. When there's no one else, look inside yourself like your oldest friend, and just trust the voice within, and you'll find your strength that will guide your way. If you learn to begin to trust the voice within. Oh, yeah. Ooh, yeah. Oh, life is a journey. It can take you anywhere you choose to go. As long as you're learning, you'll find out you'll ever need to know. You'll make it. Just don't forsake it, because no one can stop you. You know that I'm talking to you. When there's no one else, look inside yourself, and like your oldest friend, just trust the voice within, and you'll find the strength that will guide your way. You'll learn to begin to trust the voice within. Young girl, don't cry. I'll be right here when your world starts to fall. Listen.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들어서 세계로 조이풀 월드를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번째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토벤은 귀가 멀었음에도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작곡하고 지휘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위인적인 인물이라서일까요? 왜 귀가 멀었는가에 대한 의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더 방점을 찍고 그의 위대함을 예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탐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베토벤의 머리카락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머리카락과 과학의 만남으로 여러 루머들이 몇 년 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베토벤 것이 아니네 마네 하는 그런 말까지 썼다고 합니다. 케빈 브라운이라는 호주 사업가는 베토벤의 머리카락 3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중 2개를 이 연구를 위해 기증했다고 합니다. 연구소의 연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한 가닥의 머리카락의 1g당 258 마이크로그램, 또 다른 한 가닥에는 380 마이크로그램의 납이 검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 수준은 얼마일까요? 바로 그램당 4 마이크로그램 미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소 역시 정상치의 13배, 수는 정상치의 4배에 달했다고 하죠. 그러나 특히 다량의 납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이 된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베토벤은 어떻게 살아왔던 걸까요? 한국에 잘 알려진 소식은 아니지만 지난 5월 초 클리니컬 케미스트리라는 저널에 발표한 글에서 연구를 이끌었던 제네토 버원 그리고 메레디스 박사를 포함하는 연구진들은 작년에 자신들의 연구 보고를 업데이트합니다. 작년에는 그분들은 베토벤이 납중독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었는데요. 자신들의 작년 결과가 이제 와서 앞서 말했던 루머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네요. 이번에 그들은 기술에 기반한 테스트의 결과로서 최소한 베토벤의 청각장애를 포함한 질병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은 다른 독성 연구학자는 베토벤의 위장 문제가 납중독 증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밝히면서 청각장애에 대해서도 납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청력을 손상시켰을 수 있다고 의견을 더했습니다. 납은 19세기 유럽에서는 와인과 식품은 물론이고 의약품과 연고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머리카락의 납성분이 높은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값싼 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드 슈거라고 불리는 납당, 즉 아세트산납 형태의 납은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베토벤 시대의 저렴한 품질의 와인에 첨가제로 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와인 자체가 납땜이 된 주전자에서 보관이 되었는데 그때 숙성에 따라 침출이 더 되었을 수도 있고요. 베토벤은 하루 1병 정도의 와인을 마셨고 나중에는 그 와인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서 더 많이 마셨다는데요. 따지고 보면 그건 결국 납중독에 의해 더 많은 와인을 찾아 마셨다는 말이 되죠. 베토벤의 비서이자 그의 전기작가인 안톤 쉰들러는 베토벤의 임종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리데스 하이머 와인을 한 숟가락씩 마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달리 비극이 아니죠. 이런 천재 작곡자가 납중독을 피하지 못해서 세상을 일찍 떠났다는 게 바로 비극이죠. 그의 위대한 곡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비창 제2장 순수의 시대 듣고 오시겠습니다. 비창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5번째, 프랑스에서 온 소식입니다. 프랑스인들은 바게트를 엄청 사랑하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요. 저 역시 바게트 빵의 팬으로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 그들의 못 말리는 국민빵 사랑이 바게트 우표로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우정공사가 지난 5월 17일부터 우표 총 59만 4천 장을 개당 1.96유로, 우리 돈 2,800원에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우표가 너무 귀엽습니다. 길쭉한 모양의 겉바 속촉의 바게트를 프랑스 국기 색깔인 빨강, 파랑, 하양 3선 리본으로 묶은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요. 리본이 묶인 모양이 되게 경쾌합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표 속의 바게트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비스듬히 리본을 묶고 서 있는데요. 하얀 바탕 왼쪽 위에는 라 바게트, 오른쪽 아래 여백에는 프랑세즈, 그리고 묶인 리본의 오른쪽에는 드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프랑스의 빵 바게트라는 단어를 나열한 것이네요. 여기서 앞거는 우표 위 바게트 사진 부분을 긁은 후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각 구운 바게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기발하죠? 우표 제작 시에 그렇게 되도록 기획한 후에 잉크에 특수 향기 캡슐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 동작을 형상화해서 스크래치 앤 스니프 우표라는 별칭도 붙었습니다. 긁어서 킁킁 냄새 맡아봐 우표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 제과점 브랜드인 땡땡 바게트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빵들이 많죠. 하지만 진짜 바게트는 오직 밀가루, 소금, 물, 그리고 효모로만 반죽을 만들어 4에서 6도에서 저온 발효를 시킨 후에 고온에서 15시간 이상 구워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바게트 제조 기법과 문화는 202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하루 1,600만 개, 약 1년에 60억 개가 생산이 되고요. 그럼 바게트 소비량이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고, 또 제빵의 장인의 수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낸 아이디어라고 하니 다시 바게트가 각광받기를 바라봅니다. 프랑스 공원에 누워 바게트를 먹으며 햇살 아래에서 듣고 싶은 곡입니다. 몽소 공원. 이브디테와 엔조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Au parc Monceau, entre les grilles et les arceaux, les enfants sages ont des cerceaux. Au fil de l'eau, dissimulés dans les roseaux, on entend piailler les oiseaux. Le parc Monceau, petit morceau de mon histoire, le vieux monsieur des balançoires, les cygnes noirs. La ville était à l'autre bout du monde, entre le lac et la rotonde. Au parc Monceau, entre les grilles et les arceaux, les cours d'histoire avaient bon dos. Près du métro, tu m'attendais sans dire un mot. J'ai pris ta main comme un cadeau. Le parc Monceau, premier baiser de notre histoire, sur un des bancs de l'allée noire. Un peu d'espoir, La peur, la folle envie d'oublier l'heure, la main posée contre ton cœur. au parc Monceau, entre les grilles et les arceaux, le bonheur a fait son berceau. Pour nos 16 ans, la pyramide et ses 1000 ans nous avait caché des passants. Un parc en France, petit morceau de mon enfance, où j'ai trouvé l'adolescence. Un jour de chance, Un square, bien à l'abri dans ma mémoire, quand j'y retourne par hasard. Au parc Monceau, entre les grilles et les arceaux,
entre les gardes et les landaux. Au parc Monceau, entre les fleurs et les moineaux, les cours d'histoire avaient bon dos. Au parc Monceau. 훈훈한 마지막 소식은 미국 매사추세츠 다트머스 대학에서 왔습니다. 현지 시각 5월 16일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그레니 텔레커뮤니케이션스의 창업자인 로버트 헤일이 참석했는데요. 졸업생들에게 각각 $1,000가 담긴 봉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1,2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있었으니 총 금액은 $120만, 즉 우리 돈 16억이 넘습니다. 근데 졸업생들은 봉투를 하나만 받은 게 아니고 $500씩 든 봉투 2개를 각각 받았습니다. 그 하나에는 기프트라고 적혀 있는 봉투이고 또 하나는 기부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선물과 기부. 헤일은 졸업 축사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 선물을 주고 싶다. 하나는 우리가 주는 선물이고 또 하나는 기부라는 선물이다 라고 했다며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나눔과 배려 그리고 기부의 필요성이 더 크고 우리의 공동체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아량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학생들이 받은 돈의 절반을 기부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은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고 그로 인해 기뻐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2002년 닷컴 붕괴 당시의 파산 경험을 나누면서 회복력과 인내심을 갖고 모험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 또한 전달했습니다. 헤일 씨의 현재 자산은 우리 돈 약 7조 원 가량이라고 하네요. 그의 졸업식 용돈 이벤트도 올해로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어 내년의 행보도 궁금해지는데요. 대학의 졸업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미국의 졸업식 문화는 참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눔과 사랑은 영원히 인류와 함께하는 2가지 테마인데요. 오래전 비틀즈도 그 2개의 가치를 노래했었죠. 비틀즈의 명곡 중 All You Need Is Love, I Wanna Hold Your Hand 와 함께 나눔과 기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세계로 조이풀 월드의 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